안녕하세요. 한국인의 힘은 김치와 밥에서 시작된다는 것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치는 발효과학의 세계 제1의 식품이다. 쌀밥은 비만의 원인이 아니다. 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신데, 네, 그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치와 밥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김영희입니다. 저는 우리 김치 제조사나 김치 지도 강사라는 한국 최초의 김치 관련된 자격증 시험 검정에 관한 책을 펴내고 그 자격증을 국가에 등록시킨 본인입니다. 여러 가지 김치와 발효 음식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지금 올해 2014년 식생활교육 스타 강사로 우리 농림축산부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강의할 주요 내용은 김치와 밥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습입니다. 김치의 역사와 밥의 역사, 김치의 종류와 밥의 종류, 김치의 효능과 밥의 효능, 김치의 과학과 밥의 과학, 다이어트 김치와 밥, 토종가 주먹밥을 실습으로 하겠습니다. 김치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는 우리 전해지는 고대 문헌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김치를 담가 먹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김치는 절임 채소에서 시작되었죠. 제일 맨 먼저 김치의 어원이 침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침채 즉 담근 채소란 뜻인데 어디에 담갔을까요? 네, 소금에, 천일염에 아마 절여서 먹었던 게 김치의 첫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채에서 짐채로, 짐채에서 딤채로, 딤채에서 짐치로, 짐치에서 김치로 오는 동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저희의 쌀밥을, 우리 민족이 쌀밥을 언제쯤 먹었을까라고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요. 약 1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확인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몇 년 전에 충북 청원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대부터 기원전 2300년 전 이미 제천 행사나 추수감사제 등을 지내면서 술을 했고 떡을 담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쌀 농사가 일반적으로 행해졌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치와 밥의 유래가 5천년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죠. 네, 한국인을 지킨 우리의 힘, 김치와 밥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에는 묵은지, 배추 묵은지였습니다. 이쁘게 만들어진 초록색의 배추 백김치입니다.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담근 김치죠. 배추 석박지도 있고요. 포기김치도 있고 또 보쌈김치, 그리고 백김치와 색깔을 넣어서 담근 이렇게 말아서 만든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김치도 있습니다. 무를 이용한 김치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깍두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깍두기. 그 다음에 빚어서 만든 비지미, 또 총각김치, 동치미. 자, 무를 하얗게 담근 무김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꽃처럼 예쁘게 만든 무국화꽃 김치입니다. 자, 기타 채소가 있습니다. 무와 배추 외의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기타 채소에는 고들빼기 김치, 간물김치, 또 김장용으로 만든 고들빼기 김치, 파김치, 나박김치를 녹차를 가지고 나박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쑥김치가 있습니다. 기타 채소 종류 중에서 또 갓김치도 있고요, 열무김치도 있고요, 부추김치, 고추소박이, 오이소박이, 고구마줄기 김치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밥의 종류에는 쌀밥, 콩밥, 현미밥, 보리밥,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비빔밥, 그리고 죽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김치와 밥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김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가장 큰 게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트륨에 대해서 알아보면 김치, 그 염화나트륨을 말하는 거죠. 천일염에 들어있는. 그래서 그 소금 천일염이 김치를 절이거나 젓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천일염에는 염화나트륨만 함유된 것이 아니랍니다. 120종류가 넘는 각종 무기질과 미네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무기물과 미네랄들이 들어있는 보고가 천일염입니다. 그 김치는 천연의 재료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양소를 원료로 사용한 농수산물 100%의 가공식품인 것입니다. 김치 위에 들어있는 가공식품에는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패 방지나 산화 방지나 색상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자, 술, 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라면, 기타 등등의 모든 가공식품에는 탄산수소 나트륨, 안식향산 나트륨, 아르코빈산 나트륨 등 수많은 구연산 나트륨, 방부제, 팽창제, 탈색제, 표백제, 살균제 이렇게 많은 나트륨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굳이 김치 속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롭다고 김치를 먹지 말자고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네, 그 진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밥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은 당뇨병의 원인이다. 쌀밥을 먹으면요. 그리고 비만의 원인이다. 하얀 곡류가 모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밀가루와 쌀을 말하는 것이죠. 쌀 중에서도 밥의 우리 이제 탄수화물인데 우리 몸의 3대 중요 영양소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3대 영양소인데 그 중에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쌀밥입니다. 그런데 그 쌀밥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당치를 장시간 유지시켜 줍니다. 천천히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으로 되는 것이죠. 밀가루로 만든 빵은 즉석에서 분해가 돼서 바로 탄수화물이 흡수가 됨으로써 당화가 혈당 치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요. 쌀은 천천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원인 쌀밥을 왜 우리가 안 먹었을까요? 쌀이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쌀이 없어서 안 먹었던 것이지 쌀이 있다면 당연히 쌀밥을 먹어야죠. 그리고 그 포도당으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입에서 침 속에 이걸 씹는 동안에 아밀레제라는 효소가 나오고 말타제나 락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나옴으로써 그 효소들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죠. 효소가 없으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제된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설탕이나 밀가루 등은 우리 몸에서 즉시 소화 흡수되어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쌀밥으로 인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진다면 그 쌀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혈당이 인슐린을 분비를 시키는데 서서히 된 혈당으로 분비된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구석구석으로 인슐린이 그 영양소를 분비하는 기능을 살려준답니다. 인슐린이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인데 자, 빨리 흡수되고 빨리 소화된 포도당을 먹을 것인가 서서히 소화된 포도당을 먹을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만약 본인이 당뇨병 환자로 진단되었다면 굳이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먹음으로써 현미쌀로 밥을 하면 천천히 씹혀서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분해 흡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김치와 밥의 오해와 진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쌀밥은 당뇨의 원인이 아니다. 쌀밥은 비만의 원인이 아니다. 김치의 나트륨은 무기질과 미네랄이 함유된 천연 나트륨이다. 비만 예방에는 쌀밥과 김치로 이루어진 전통 식단이 가장 좋다라고 2010년 대한의사협회가 세계 5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이 비만 예방 프로젝트에서 한국인의 건강과 식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비만 예방에는 쌀밥과 김치로 이루어진 한국의 전통 식단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김치와 밥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김치와 밥에 들어있는 이 유산균이나 효소들은 산도가 높은 입안이나 위에서도 살아서 장까지 그대로 가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김치 유산균은 덱스트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위산에 견디는 그 물질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장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밥은 침에서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분비되며 다당류를 분해합니다. 자, 김치의 유산균은 장내 유익한 유산균을 증식하여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시켜주고요. 자, 유해 미생물도 억제시켜줍니다. 미세물의 번식을 방해하는 박테리오신을 분비해서 김치 유산균은 유해한 미생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유해한 미생물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정장작용을 합니다. 유산과 함께 장내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키고 미생물 분포를 정상화시키고 보리밥은 장내 청소를 돕습니다. 자, 연동운동을 쉽게 하죠. 김치 유산균은 장내에서 증식하여 탄산가스를 발생시키고 장을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일으키고요. 밥은 위와 소장에서 소화효소, 즉 말타제나 수크라제, 락타제 등을 생성해서 이당류를 다당류로 바꾸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현대인의 적입니다. 비만도 잡아주고 건강을 지켜줄 간편한 다이어트용 토종갓을 이용한 그 김치와 묵은지를 이용한 간단한 주먹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을 쉽게 먹을 수 있고 김치를 쉽게 먹을 수 있고 고기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토종갓은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요 가장 오래된 김치 재료라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견뎠던 갓입니다. 진보랏빛으로 안토시아닌이나 베타캐로틴, 클로로필 색소가 함유되어 있고요. 십자화과 중에서 겨자와 같은 속으로 씨앗은 겨자 가루 겨자의 원료가 됩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염을 예방하고 소화작용, 살균작용, 항암효과 등의 양리작용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소화를 촉진시켜서 변비를 없애는 다이어트 최고의 식물이고요. 몸속의 노폐물 없애고 각종 병원균을 없애므로 우리 밥상에 꼭 있었던 약용식물입니다. 토종갓 김치의 그 신이 그리네 톡 쏘는 매운맛은요 겨자 맛이고요. 숙성 시에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나옴으로써 그 효소의 작용으로 천연의 향이 있습니다. 항암성, 항산화성 등을 보유하고 있어 성인병 예방에 최고로 좋은 김치의 재료입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밥과 김치를 우리 다이어트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김치를 만드는데 그냥 간음으로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간음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치를. 근데 표준화 작업을 시켰습니다. 사태마리를 만드는데 사태마리 김치 양념의 표준화 자료입니다. 토종갓을 이용한 사태마리 김치입니다. 토종갓 김치를 이용했습니다. 자, 먼저 사태고기는 대개 다 아시죠?
네, 돼지고기나 소고기 중에서 가장 먹기 힘든 부분이 사태입니다. 이거를 생강이나 마늘, 파를 넣고 약간의 소금기를 해서 푹 삶아서 모든 기름기를 빼내고 고기를 네, 준비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간 이파리와 그 김치 양념을 해서 둘둘 말아서 네, 김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고기까지 싸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갓의 영양분과 갓의 약성과 그리고 갓의 다이어트 성분과 삶은 사태마리 김치입니다. 네, 김치 양념을 이용한 사태마리 김치입니다. 자, 토종갓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드렸었고요. 갓을 소금에 절여서 지금 김치 양념을 하고 고기를 말아서 만드는 방법을 쭉 써놨습니다. 자, 이쪽 사진은 지금 네, 배추에다가 또 배추 김치에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네, 두 번째 토종갓 김치에 닭 가슴살 마리를 넣습니다. 닭 가슴살은 네,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겨자가루를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겨자를 꼭 갓 자체가 겨자인데 거기에 겨자가루를 약간 입혀서 네, 달고 단맛도 약간 넣고 겨자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배즙, 양파즙, 미나리, 식염 등을 이용해서 네, 양념을 만들고 겨자를 싫어하시는 분은 김치 양념 그대로 닭 가슴살하고 같이 그대로 이용해도 되죠. 자, 닭 가슴살에 또 끓는 물에다가 삶아서 자, 쭉 지금 겨자 양념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버무려서 겨자 양념에 잘 버무려서 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 다이어트로 만들 수 있는 토종갓 김치 마리김치였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이제 건강 다이어트 손쉬운 영양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묵은지로 만드는 주먹밥인데요. 자, 돈육, 그러니까 돼지고기, 살고기만 갈아서 마늘이나 생강을 넣고 불고기 양념을 해서 두고요. 자, 현미와 맵쌀로 밥을 하고 묵은지는 잘게 다지고 그리고 자, 지금 시판되고 있는 볶음파래를 한 가지 더 넣습니다. 그래서 볶음 돈육하고 파래하고 묵은지를 골고루 섞어서 네,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먹밥을 만들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바쁠 때 충분히 밥솥에서 꺼내서 만들 수 있는 밥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색깔을 넣습니다. 검정깨, 네, 빨강색, 또 이렇게 하얀색 여러 종류의 주먹밥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제 김치를 닭 가슴살 마리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갓 김치와 삶은 닭 가슴살입니다. 네, 잘 익은 갓김치로 네, 닭 가슴살 마리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김치를 먼저 펴 주시고요. 자, 줄기 부분도 한 켠 넣어 주고 자, 닭 가슴살을 그대로 넣어서 말아만 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 다이어트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네, 이제 배추김치를 이용해서 사태마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태를 잘 삶았습니다. 잘 삶았고요. 간을 적당히 해서 잘 삶았고 그 다음에 배추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자, 배추김치를 낱장으로 자르고요. 자, 이쁘게 잘 펴주고요. 자, 삶은 네, 사태를 위에 놓고 천천히 말아서 돌돌 말아주고요. 양옆을 싸서 네, 다시 더 말아주고요. 자,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말아줬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쌀밥과 묵은지와 볶음파래와 네, 돼지고기입니다. 이걸 잘 혼합을 하면 되겠죠. 혼합해서 한 손에 꼭 들어올 수 있는 주먹밥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주먹밥을 만들겠습니다. 자, 쌀밥과 묵은지와 네, 지금 볶음파래와 고기를
잘 섞어서 네, 손으로 이렇게 섞어주는 재미도 있죠. 손으로 섞어서 네, 한 주먹씩 주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먹에 넣고 꼭꼭 쥐어주면 네, 내 손에 쏙 들어오는 네, 주먹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영양도 있고 네, 우리 발효식품인 김치도 있고 네, 바다에 예, 보고인 파래도 있습니다. 자, 쌀밥과 각종 네,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 파래와 네,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는 묵은지. 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몽땅 들어있는 김치 주먹밥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밥을 못 해 먹는다는 네,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간단하게 그리고 영양식으로 또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예, 단백질, 탄수화물, 모든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가장 손쉽게 우리 몸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영양 주먹밥과 마리 김치입니다. 네, 김치와 밥으로 상쾌한 몸과 마음을 가꿉시다. 감사합니다.